안녕하세요. 에버피싱의 뉴베스입니다. 오늘은 평테코에서 아웃리거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장면은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뒤에 계시는 분은 현지인이고요. 카약을 세팅하는 동안 계속 옆에 계시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트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지만 카약은 항상 궁금해하세요. 카약 세팅하는 동안 옆에서 30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인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이제 쓰레기 문제였어요.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라고 했고, 저는 이제 카약 타는 사람들은 좀 쓰레기를 안 버린다, 심지어는 쓰레기를 주워 가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단거리 맞은편에 있는 포인트로 이동하는 거고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우아하게,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우아하게 빠르게 이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약을 보면 항상 힘들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힘들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패들링을 합니다. 이제 아웃리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펴보는 건데요. 스코티 아웃리거 세트를 사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거는 카약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멀어져요. 상당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흔들림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아웃리거 하나씩 분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카약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부위가 이제 꿀렁꿀렁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봉을 이용해서 양쪽에 아웃리거가 세팅되는 방식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인데요. 한쪽을 세팅하고 반대쪽을 세팅하는데 워낙 부력이 좋다 보니까 이게 약간 구부린 상태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구부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중을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완전히 체중을 이동하는데도 이 부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쪽에 타버렸습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저 정도면 벌써 이 정복이 됐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바로 스탠딩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이 카메라 세팅도 한번 보고요. 지금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요, 정말 선수부 제일 앞에 울트라에 보면은 이 스타포트나 레일 블레이저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세팅된 구멍이 원형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치했어요. 그 앞에까지 제가 간 겁니다.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손패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손패드를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패들은 포인트를 이동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손패들은 자세를 제한다거나 가까운 위치를 이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일반 패들은 보트의 엔진에, 그리고 손패들은 베스보트의 가이드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도착해서 미노우를 캐스팅해 봤고요. 미노우는 스테이시라는 서스펜딩 미노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고기도 많지만 장애물도 많아요. 그리고 수중에 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아래쪽까지 집어넣진 않았습니다. 한 수심 2m, 3m 정도, 아니면 뭐 2m 정도에서 띄워서 바로바로 해설했고요. 너무 깊이 들어갈 경우에는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이나 나무 같은 게 많고요. 그리고 그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서 이게 수초 쪽으로 카약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초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고요. 이번에는 스피너 베이트로 바람 불고 수초 지역,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피너 베이트죠. 봄철과 가을철에는 스피너 베이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바짝 장애물에 붙여서 슬로우 릴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슬로우 릴링을 하냐면 블레이드가 살짝 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닥에 완전 붙여서 오는 거죠.
캐스팅 동작을 과하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개조 전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딩 상태에서도 중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편안하게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연안으로 또 밀린 상태고요. 다시 스피너 베이트를 운용하는 방법은, 저만의 노하우는 슬로우 릴링으로 가다가 뭐 장애물에 걸리든 베스의 입질을 받았건 무엇인가 둔탁한 느낌이나 특별한 느낌이 있으면 빠르게 릴링을 해봐요. 빠르게 릴링을 했을 때 고기면 그 입걸림이 되거나 바늘걸림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쫓아와서 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땐 릴링을 빠르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천천히 끌어오는 거죠. 한동안 낚시를 하고 입질이 없어서 이제 포인트를 잠깐 이동하는 겁니다. 저기 뒤쪽에 보이는 나무 옆으로 갈 거거든요. 그 밑에는 아주 큰 스몰나무들이 있어요. 물론 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면은 입질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15도가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굳이 아웃리거를 올리지 않습니다. 시속 4km, 5km를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힘들지도 않았고요. 시속 4km, 5km를 유지하는 데는요. 패드를 한쪽으로 길게 잡았던 거는 이제 방향 전환 때문에 그랬고요. 역시나 이게 바람에 계속 밀렸기 때문에 한동안 낚시를 하다가 역시 또 연안 쪽으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화면상으로는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은 상당히 불었고요. 그 오후에 해가 떨어질 쯤 돼서는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불어서 그 카약에서 낚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후반부에는 아예 랜딩을 해서 워킹으로 낚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패스를 잡아냅니다. 역시 계속 밀리는 장면이죠. 바람에. 손패드를 이용해서 다시 포인트를 잡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카약에서 힘든 자세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카약 바깥쪽에 뭘 하기가 힘든데 이 아웃리거 덕분에 이런 동작이 가능한 겁니다. 서서 자세 제어하고 이게 하도 떠밀려서 이제 그 앵커 트롤리를 이용해서 폐 그물에 앵커 트롤리 훅을 걸어놔요.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고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딩 낚시를 하기에 우리 뭐죠, 낚싯대를 연결하는 어떤 리시가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패들 리시라고 하죠. 그런 리시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카약 한 대가 와서 보니까 이지스님이었어요. 카페 이지스님이 오셨고요. 처음에 제가 카약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서 낚시하는 모습이 안정적이어서 당연히 보트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이 아웃리거가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아웃리거 성능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정을 한쪽으로 완전히 실어도 전혀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아웃리거 위쪽에 보이는 게 스코티 마운트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 보이는 건 익스텐더라고 하는 거예요. 스코티 익스텐더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를 이동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지스님도 이쪽에서 한 두세 시간 낚시를 하셨는데 입질만 몇 번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리 양수장 쪽으로 가보자 라고 했어요. 양수장 쪽은 건물이 있어서 바람을 좀 덜 받고요. 그리고 수심도 뭐 5, 6m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봄철에는 그 알자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리 양수장 양쪽으로는 알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석축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낚시해 보기로 하죠. 자, 아웃리거를 접는 방법이에요. 먼 거리를 움직일 때는 접어서 각도를 세운 다음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세팅은 패들링에 지장이 없도록 세팅을 했어요. 길이 설정은 아웃리거가 내려간 상태에서도 패들링에 변화를 주지 않고 패들링 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나 아웃리거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이 패들링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고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취약한 점이 바람입니다. 바람. 이 오후에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는데 그 아웃리거의 저 고무 튜브 부분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뒤쪽이 너무나 빠르게 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 부력통 부분을, 그러니까 튜브 부분을 뺄 수가 있거든요. 버튼 하나로 누르면 뺄 수가 있습니다. 빼가지고 아예 카약 뒤에 그냥 실어버렸어요. 패들링을 하고 이동하는 중간에 이지스님의 이제 패들링이 약간은 그 팔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제 화면에 보시면 제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상체를 많이 돌려야 된다. 상체를 돌려야 힘있게 그리고 오래 패들링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체를 돌리는 요령을 습득하기 위한 하나 팁인데요, 패들링 하는 쪽 팔꿈치를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팔꿈치를 끝까지 펴게 돼요. 패들링이 끝나는 지점까지 팔꿈치를 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고개가 따라서 가면서 상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그만 근육인 어깨 근육이나 삼두 근육 아니면 이두 근육, 이런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광배근이나 이렇게 기립근처럼 아니면 뒤에 있는 둔근처럼 상체를, 물론 복근도 사용이 되죠. 상체를 돌리는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복합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전방은 주시하지 마시고 방향은 생각하지 마시고 몸통을 돌린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패들링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패들링을 할 때마다 고개를 돌려서 팔꿈치를 보면서 몸을 끝까지 돌려라. 팔꿈치를 보면서 끝까지. 전방은 주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기에는요. 고개는 나중에 바로 잡으면 됩니다. 연습을 한번 꼭 해보세요. 팔꿈치를 끝까지 보시면서 뒤로 밀어라. 최대한 뒤로 밀어라. 그러면 상체를 돌리게 돼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닥의 근육과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들링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어깨도 아프지 않고요. 끝까지 보아라. 길게 뻗어서 상체가 돌아가야 된다. 상체를 돌려라. 상체를 돌려라. 그리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전방은 이제 자유롭게 보시고 어깨는 돌아가게 되겠죠. 화면상엔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연습할 때보다는 어깨를 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패들링이 되는 거죠. 어깨가 돌아가는 느낌, 팔꿈치를 펴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패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저항이 없이 나와야 됩니다. 일부러 물을 퍼낸다거나 물을 뒤로 쳐내면 어깨에 무리가 가요. 그리고 속도도 절대 나지 않습니다. 물을 위로 푸기 때문에, 물을 뒤로 퍼야 되는데 위로 푸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 포인트에서 기름리 양수장까지는 1km 정도가 돼요. 1km 정도가 되고요. 1km를 패들링으로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는 안 재봤지만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수장에 도착을 했고요. 양수장 양쪽에 석축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 양수장 포인트가 봄철에 재미가 좋은 곳인데요. 물이 들어가는 양수장 쪽은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을철에 사자 베스를 한 자리에서 한 10마리 가깝게도 잡아왔고요. 봄철에 금색 지그헤드나 금색 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웜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은 베스를 잡은 적도 있어요. 양쪽으로 이 스포닝 베드라고 하는 알자리가 있어요.
그 모래하고 잔자갈과 큰 돌들로 이루어져 있는 한 수심 2, 3m, 물론 그 물이 얼마나 차이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깊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날은 거의 만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m에서 2m 나오는 수심이 한 3, 4m까지 나왔고요. 포인트는 너무 좋은데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도착해서 처음에는 그 미노를 이용해서 탐색을 했어요. 그런데 입질을 못 받았고요. 그 어탐기상에는 바닥 6m 지형하고 그 3m 사이에 고기들이 계속 이동하는 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너베이터 내려봤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웜 세팅에서 내려봤는데 입질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반대쪽 아울릭을 세팅하면서 체중을 완전히 다 반대쪽으로 옮긴 상황이죠. 일반적인 카약이라면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무거운 기 때문에 제가 거의 88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스님은 지금 앵커를 내리시고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날 앵커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바람에 계속 밀렸어요. 역시나 가까운 거리는 아울리거를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낚시가 이제 그 이스님은 시간이 되셔서 돌아가셨고요. 저는 3시부터 6시 반까지 낚시를 했는데요. 바람이 이제 너무 세게 불었어요. 30분 동안에. 그래서 랜딩을 해서 낚시를 했는데 이 포인트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나무 밑에 그 플리핑을 해가지고 사자 한 마리를 먼저 걸어내고요. 다시 오자가 좀 안 될까요? 오자가 안 되는 녀석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녀석 2마리를 더 추가로 건져냈고요. 30분 정도의 조가예요. 그 장애물 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철수하는 길인데요. 시간을 보시면은 이제 6시 49분이네요. 맨 위에 있는 건 수심이고요. 그 다음 칸은 수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속도예요. 시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시간인데, 이제 울트라의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6km대, 7km대는 뭐 가볍게 나오죠. 조금 하면 8km. 순간순간 9km대를 찍어요. 9.0, 9.5, 7.5네요. 8.3, 8.2, 8.7, 9.8인가요? 네, 9.8은 좀 오버인 것 같고, 그 9km대가 간간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스포트를 하는 동안에 8km대는 어렵지 않게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긴 영상 오랫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화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에버피싱의 뉴베스였습니다.